어쨌든 젊은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3기 신도시에서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저렴한 공공임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리 기존 주택값이 많이 올라와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문제가 있고. 2019년 5월, 그러니까 2년 전쯤 올라온 청원인데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직원들이 샀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문과 관련된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처음으로 제기하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LH 직원들 중에 땅을 사자마자 토지를 쪼개는데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한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거든요. 급히 나무를 심어서 이제 나무를 심으면 이제 논이 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수목에 대한 또 이전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좀 투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명시흥 지역에는 이제 한 2018년부터 최근에 1, 2월까지도 한 130여 건 전의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초기 투지 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럼 우리도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몫 잡아야지 그러면서 58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나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윤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행법의 한계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뚜렷하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으로 따지면 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징계 사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련 직원들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일찍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걸 제정하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이번 국회에서는 꼭 한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 이용죄입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 있고 몰수 추징이 되기 때문에 투기익도 환수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농지법 위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다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고 자기가 실제로 작용을 해야 돼요. 전혀 농사를 안 지었다라는 것들이 금방 눈에 띄고 있고 뭐 일부 공개된 영농계획서도 보게 되면 빈칸들도 많고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작용을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흥시나 광명시가 농지를 매각하라,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특별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농지 매각 명령과 같은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빈 구석들이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새로 제안을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택지 지역에서 이런 투기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의 징역만 있거든요. 또 투기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그 투기 액수에 따라서 형량을 좀 자본시장법과 맞춰서 균형을 잡도록 하고 투기익에 대해서도 한 3배에서 5배 이렇게 환수하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자 K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이제 조직 해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는 좀 축소해서 기능을 좀 분할시키자라든 그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고유한 이제 사업이 있거든요. 네. 영세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있는데 많은데 그런 데는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방치되고 슬럼화돼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이제 가서 공공 재개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돈을 안 줘요, 정부가. LH가 돈을 벌어서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공익사업 하라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제 개발공사들하고 좀 이렇게 경쟁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LH가 다 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구조와 역할 조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토지 공급 또는 택지 개발만 이제 공공이 맞고 주택 공급은 손을 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H가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 있어서의 공공적인 주택 공급 사업들에 좀 더 주력을 할 필요가 있고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공사 같은 데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3기 신도시 그냥 취소하고 LH 손 떼라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까지 나온단 말이죠. 두 가지의 큰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젊은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3기 신도시에서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저렴한 공공임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리 기존 주택값이 많이 올라와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문제가 있고 그럼 지금은 이미 또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다 벌려놨는데 이거를 LH가 손을 떼고 민간이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가격이 2배, 3배 오를 텐데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투기한 사람만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